안녕하십니까. 네, 야, 대단하십니다. 이 무더운데. 그런데 무더운데 바깥에 있다 걸어오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천국이던데요.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집이 없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교수를 한 군데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살 줄 알았더니 원광대학교 교수하다가 이제 8년 전에 평택대학교 와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광주에 집을 처분을 못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도 일 벌려놓고 이쪽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도 집을 사긴 샀는데 또 여기 가까운 데다 안 사고 멀리 샀다 보니까 가까운 데 살고 싶은데 여기 전세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내 원치 않게 집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2년 3년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어떤 집은 에어컨이 있고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태희 교수 하다 불쌍했는지 에어컨 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올해 에어컨을 설치를 해줬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되게 비싼데 그러고 난 처음에 중고를 갖다 줬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고 말았죠. 근데 말만 중고지 가보니까 다 새 거인 거야. 그래서 설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어다니면서 설치해놨는데 우리 아들들이 에어컨을 왜 설치했어? 그 뜨뜻미지근한 거 있죠. 저런 것도 굳이 필요할까? 고1, 고3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고3이니까 이제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니까 굳이 필요는 없는데. 그럼 우리 집에 에어컨을 새 거를 설치해놨는데도 이렇게 더운데도 잘 안 틀어요. 처음에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태 교수가 자린고비라서 왜 에어컨을 못 틀게 하냐. 난 못 틀게 한 적 없는데. 틀으세요. 틀다. 그래서 에어컨 가동시간이 1시간이 안 돼요. 항상. 잘 땐 또 꺼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되게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목이 되게 칼칼하고 뭐랄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계속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윤택함은 한계가 있나 봐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우리의 행복 지수하고 건강 지수는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 들고 AI를 우리가 지금 최고의 기술, 지금 인류 최고의 기술의 AI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시는 중간이니까 한 5분 동안 딴 얘기하면 우리가 어제 어딜 갔다 왔냐면 광주 광역시를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AI 거점으로 국가에서 두 군데다 집중 투자를 했거든요. 하나는 부산이고 하나는 광주예요. 그래서 뭐 투자했나 보다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 센터도 있고 있나 보다 고 갔어요. 뭣도 모르고 갔더니 5년 전부터 이제 우리 멘토 선생님도 한번 이장원 선생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시의원들하고 19분이 갔거든요. 10버스로 광주 광역시 가가지고 인공지능 기업협력센터라는 데하고 인공지능 사관학교 두 군데를 갔어요. 당일치기다 보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가자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수강생들도 한번 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AI를 광주에다가 심기해서 그 전 시장님이 이용태 시장님인데 이용태 시장님이 교육비만 AI 교육비만 깜짝 놀랐어요. 거기 광주가 이제 여기 평택보다 인구가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예산이 7조에서 약 8조 정도 돼요. 본 예산이 한 7조 얼마고, 왜냐면 인구가 한 14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한 3배 정도 되니까 예산도 한 3배 정도 커요. 평택시 예산, 선생님 평택시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알아주세요. 우리가 세금 내니까 알아주세요. 자동차세 내, 세금, 각종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내가지고, 이것도 지금 평택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세금이 얼마냐면, 올해 예산이 한 4조 2천억 정도 해요. 4조 2천억 정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추경을 했으니까 4조는 이제 한 4천억, 6, 7천억 할 수도 있는데, 추경이 4조 2천억 중에 우리 평택시의 교육비 전체 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죠. 그건 더. 제가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전체 예산 중에 4조면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4조 2천억 중에 전체 예산 중에 교육 예산이
2.7%더라고요. 2.7%. 많아요? 2.7%. 2.7%면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약 540억 정도 돼요. 안 놀리시네? 저는 적어서 놀랬는데. 근데 그 540억의 돈이 대부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평택대학교로 오면 여기가 명문대 될 거예요. 평택대학교로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대부분 초중고로 다 갑니다. 대학교에는 0.00 몇 프로도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현황인데, 광주광역시로 갔더니 AI 교육 예산 말고 AI 교육에만, 올해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지금 401억인데, 정부 예산이 200억이고, 광주시에서 투입한 예산이 201억이더라고요. 야, AI만 200몇억 투자하고 있어요. AI만. 그거 보면서 뭔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이용태 시장님 시장할 때,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AI에다가 올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AI 예산은 다 키워주고, 그러니까 AI 쪽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5년 동안 씨가 뿌려져가지고, 제가 제일 크게 감명받고 온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시설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제일 큰 게, 이 공무원들의 역량, 마인드, 설명하는데 저 교수잖아요. 저 앞에서 자신있게 설명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팀장이, 센터장이 저 정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모시고 왔는데 19명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를 대한다는 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돼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말씀을 했대요. 부럽다고. 그래서 거기는 AI에 관여된 말단 직원부터 공무원까지 수준이 쭉 상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정환 선생님 광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드린다 그러나요? 광주를 빌려드립니다라고 올해는 이제, 광주의 AI 시스템들이, 갖고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또 준비성 좋으세요, 우리 선생님이. 이왕이면.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5년 동안 지원했는데 끝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정부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시가? 돈 안 주니까. 이제 안 하고 다른 거 해야죠, 돈 되는 거. 돈 안 주니까 끊는데, 광주에서는 정부에서 끊긴 게 아니고 더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거 더 깜짝 놀랐어요. 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거 광산 무서운 사람.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할 때, AI 보드, GPU 보드 한 10,000장 정도 줘야 되는데 광주가 갈 데가 없다면서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나는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우리 평택은 언제 하나. 그래갖고 제가 뭘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 센터장님하고 악수 딱 하면서 혼자 다 드시면은 탈나요. 우리 후배라고 생각하고 평택시를 잘 끌어가지고 연계시켜서 평택시를 잘 키워보라고. 안 그러면은 혼자 먹으려다가 체하고 혼자 하려다가 망한다고. 내가 그냥 그 얘기만 해주고 왔거든요. 얘기 잘했느냐? 우리 시장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님은 AI를 막 부르짖고 있는데 AI를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녹일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땅으로, 토양으로, 나무로 다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흉내만 내지 말고 저는 광주처럼 열심히 됐어요? 네. 보여줄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준비를 했다고 하니 제가 사진을 좀 열심히 찍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투기 기간 이건 뭐냐면요, 거기 창업 캠프라는 빌딩을 2개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거기에 몇 개 정도가 전국에서 다 스카웃을 해왔어요. 기업을. AI 생산 기업, AI 수요 기업을 120개 정도 발굴을 했어요. 벤처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그 벤처의 그 제품들을
그 1층 카페, 건물이 두 개면 각각의 1층마다 카페를 다 만들어놔서 전시 공간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어떤 AI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다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번에 타운홀 미팅 할 때 막 이재명 대통령이 막 한 대표이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 했잖아요. 발언하라 그러니까 기억나시나요? 유튜브에 있는데 돼지 체중계는 그 AI로 돼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울도 없는데 이미지를 딱 촬영하면 얘가 몇 킬로짜리인지를 딱 판별하는 AI 시스템을 만든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이제 성공한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애로점을 얘기하라니까 대통령 앞에서 막 얘기했거든요. 떨면서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떨리면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 회사 솔루션이 여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우리 시의원들이랑 보면서 와, 이거 막 사진 찍고 그래서 어떻게 상상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갖고 저도 박사고 교수지만 그 생각은 못 했거든요. 야, 이게요, 내가 이거 걸어 다니고 있으면 이태규를 사진 찍으면 나의 몸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저울로 재야만,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전 세계로 이제 축산업 분야에 뭐 이렇게 이제 수출이 될 거래요. 그래서 이제 뭐 국가에서 더 뭐 투자해줘라, 뭐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는데 그 업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게, 어디 있었지? 요거. 예. 요거는, 저 강의하고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관련이 있네. 난 꼭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저 강의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으니까 퇴행성 관절에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조금만 관절이 다치면 금방 회복을 하잖아요.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근데 저도 보니까 이제 맨날 병원에 가도 안 낫더라고요. 그럼 이게 물리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물리치료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그냥 의사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하든가 무슨 빛을 쏘든가 단순 동작을 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에 손 모양이 나와요. 실사가 나오고 손을 어떻게 움직이라고 얘가 알려줘요. 펴라면 펴고 어느 정도 하고 그걸 체크를 해요. 그래갖고 운동, 예. 우리 의원님이 하고 계시네, 이거. 유정아 의원님이시거든요. 유정아 의원님이 이거 손 집어넣어갖고 자기 손 넣어갖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맞춤형 물리치료를 하게끔 해줘요. 물론 이제 이 기기 자체는 비싸기 때문에 이제 대형 병원에 들어갈 텐데 이제 저게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되고 다운사이징이 되면 좀 더 가격이 저렴해지고 일반 병원에도 일상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도 성공한 모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질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돼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도 사진 찍어왔는데, 사실.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연구원들도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야, 이 인터페이스를 다른 쪽에다, 지금, 우리 이정환 연구원도 저기 스마트왕 물고기 어떻게 키울까 막 그런 걸 효과적으로 키울까 이런 걸 잘 죽으니까 그런 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거 돼지 키우는 걸 잘 모델링 해갖고 한번 적용해봐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진 찍고 왔거든요. 안 보여주셨다는데 수업 가야 되는데 뭘 또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데이터. 요거는 이제 AI를 하다 보면 개인정보라든가 보안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기업체가 개발할 때도 데이터를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를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걸 룸을 국가에서 저 벤처 1층에다가 다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벤처기업이 거기 들어와서 데이터도 자기 데이터도 집어넣고 거기 안에서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마음대로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단 저기 안에서 뭐 어떤 것으로 갖고 나오지는 못한대요.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심존 안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저런 이제 그 서비스 룸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된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제 거기 안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국가에서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평택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생각보다 사진 많이 찍었네요. 네. 요게 이제 올해부터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는 한 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고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AI를 하고 싶으면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와서 광주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야, 광주에 오면은 다양한 인프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서 창업을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와도 되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인프라들을 소개하고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이정환 선생님이 그 광주로 딱 인공지능 사관학교 훈련받으러 가잖아요. 한 달에 35만 원씩 저기 숙박비를 지원을 해준대요. 숙박비도 지원해주고 나중에 취업도 연계해주고 취업 연계한 기업에는 최대 5개월까지 한 달에 200만 원씩 1000만 원씩까지 지원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한대요. 훈련생이 없대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많이 하고 있구나. 부럽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저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어디 보려고요? 인공지능 사관학교? 인공지능 사관학교. 이 컴퓨터가 좀 부럽더라고요. 여기 듀얼 모니터거든요. 지금 이렇게 노트북 넣고 이제 여기 우리도 시스템을 제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하다가 전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어디 특강에서 한번 더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로 넘어가시죠. 돼지요? 집요하시네. 그것도 영상,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여기 돼지예요. 돼지는 이제 CCTV를 찍고 있는 거예요. CCTV를 찍으면은 쭉 지나가면은 여기는 지금 칼라로 기술을 똑같이 해갖고 다른 돼지가 막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 돼지마다 비전으로 찍으면 다 저기 몸무게가 나와요. 분류가 있어요. 이 몸무게를 찍는 지금 비육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해놓고 몸무게도 듣고 뭐 한 마리 만 마리 이렇게 먹이를 어느 정도 여기 저기 센터장님이시거든요. 센터장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0kg를 한다면 100kg에 근사해야 이 농가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열심히 플라스틱을 찍으셨군요.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 보면은 이 비육 상태가 다 떠요. 코드가. 지원 사업을. 그래서 이 농촌진흥청에서 이 과제를 3년째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죠. 이 일인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면은 저도 이제 저런 걸 보면서 AI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진짜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구나, 변화시킬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이제 시작이죠. 됐죠? 네, 강의 자료 올려주세요. 제가 광주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좀 샜는데 어쨌든 광주광역시 가가지고 좀 파워포인트가 어디가 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좀 그렇고 인력 양성 부분도 그렇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오늘 우리의 주제는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마지막 강의인데 마지막 강의에서 다루실 내용은 자동화거든요. 이 AI 기반의 발표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그런 분들이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끔씩 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이 자동화된 슬라이드 제작 기법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가지 정도 주로 테마를 가지고 할 겁니다. 조 교수님들이 다루는 거하고는 조금 주제가 툴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AI 도구로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만들고 슬라이드 개수는 60페이지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어떤 게 좋은가.
가장 스탠다드가 간마인데요. 일반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마입니다. 그래서 간마로 슬라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스 AI라는 말 그대로 발표자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젠스파크 이렇게 이제 했는데, 발표자료가 사실 발표자료 했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지금 35년째 하고 있는데 발표가 참 강의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발표라는 거는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시각화하고, 시각화하면은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로 보여주고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그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게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긴 한데, 대신 그렇게 했을 때 핵심적인 메시지나 직관적인 메시지는 바로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 정보 전달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고집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은 보통 다 이제 그렇게 직관적인 정보를 많이 전달하니까 그런 그림이었는데, 전문가들이나 강의실에서 쓰는 것들은 텍스트도 꽤 많이 쓰고요. 굉장히 혼용을 많이 합니다. 전문화된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발표 자료는 여기 보시면 AI 발표 자료는 어떻게 하냐. AI는 이제 시간 절약, 디자인 문제.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머릿속에서는 디자인이 되는데 손으로 디자인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 쓸 때도 디자인하고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내 논문은 80~90% 다 써놨는데 그림 디자인 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려요. 돈 줘도 안 해줘요. 기다리래요. 돈 준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또 우리 기술 쪽의 디자인은 조금 달라가지고 아무나 또 못해요. 공동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논문 내가 하는데 3개월 걸렸으면 저분하고 공동작업 하는데 3개월, 5개월 걸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이요. 근데 어느 날 AI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툴을 많이 써요, 디자인. 그런데 아직도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단순한 이미지나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림은 잘 그려줘요. 근데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공학자들이 쓰는 그림이나 디자인은 잘 아시다시피 센치, 밀리미터, 마이크로 이런 정보, 그 숫자 단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화되어 있는 디자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수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학적인 수포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이 AI도 아직은 발전하고 있지만 수학적 그림을 그려주고 공학적 그림을 그려주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잘하던 오토캐드나 공학 쪽에서 쓰던 툴에 기반해서 AI를 하는 건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제가 그거 하려고 오토캐드를 따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지금 한계점 갭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일상적으로 쓰는 신문이나 언론 기사나 그 계층이나 전문성을 따지지 않는 분야에 도시화하거나 그림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내가 내 나름대로 강의를 하는 데는 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AI 발표도구가 왜 써야 되냐. 여기 보면 내용 구성, 논리적 흐름과 구조화된 정보를 전달한다. 자, 제가 발표자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일 어려운 게 논리적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게 다 잡히면 일 다 끝난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작업들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시민 강사를 해보시라. 나중에 이제 기회를 드릴 건데,
제가 평택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거기에도 이제 시민 강사들을 육성하고 시민들이 자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발표자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몇 명 앞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30명, 100명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 내가 조그만 키워드를, 내 생각을, 제가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이태기 교수가 처음에 왔을 때 AI의 효과성, AI를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선생님? 기억나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첫 시간에 안 오셨죠? 첫 시간에 안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솔직하게 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솔직하고 쉽게, 그냥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떨어져도 된다 했잖아요. 좀 바뀌어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걸 얘는 잘 잡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녀석이 이태규 교수의, 이태규라는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 제가. 내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는 뭘 힘드냐면, 여러분들은 AI가 힘들 수 있지만, AI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힘드냐면,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이 자기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줄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대화하는, 인간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꾸 격식을 차리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정보 다 안 주잖아요. 조금 얘기했다가 마음에 들면 좀 더 주고 한 번 더 만나야 되고 자꾸 이러잖아요. 이게 AI를 사람 사귀듯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 자꾸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이왕 하는 거 효과적으로 쓰려면 내가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는 게 빨리 답을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솔직해질수록 근데 이제 그 AI가 있는데 내 정보를 이게 되게 무서워요, 사실. 어쨌든 그런 부분만 잘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발표 순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잡아봐요. 야, 내가 30분 정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선생님 뭐가 고민되죠? 발표 자료를 몇 장으로 만들지도 사실 고민되잖아요. 15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30장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15장으로 했지, 3장으로 했지, 고민다, 얘기를 해주잖아? 얘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 근데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조건을 얘기해주면 되게 웃기죠. 그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 장애가 있잖아요.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대신에 해야 될 결정을 얘가 먼저 해줘버리면 그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를 빨리 알려줘 버리면 내가 결정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어차피 얘한테 내가 다 맡기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서 내가 다음에 또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AI를 다루는 방법은 좀 달라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는 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툴들을 써오고 있지만 그거는 거의 모든 AI 툴들의 공통점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집 사모님이 항상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해봐. 그러면 저거 딱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니 교수님 저 하면 안 되는데 왜 되는 거예요? 얘가 사람을 알아보나 보지. 그게 아니고 아까 했지만 이 AI를 대하는 태도나 접근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AI한테 훈련돼 있어요. 제가 훈련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얘한테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생성 도구는 크게 3가지를 할 건데 감마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젠스파크 제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 더 해도 돼요. 그러니까 광주 얘기하다 보니까 10분 갔거든요. 저도 할 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감마를 보시면은 감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키워드라는 게 내 생각 속에 있는 단어, 주제를 몇 개만, 키워드는 보통 논문의 키워드, 보고서의 키워드는 최소가 몇 개인지 압니까? 제가 물어봐서 미안한데.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딩동댕.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서 많이 쓰셨나 봐요?
우리가 논문 쓸 때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마음으로는 5개를 원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한테 부담이 되니까 제가 최소 3개를 만들어 오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정 안 되면 하나나 2개를 만들어 오라 그래요. 근데 3개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 많으면 5개. 그러면 3개를 가지고 문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조사를 넣어서. 조사 안 넣어도 돼요. 이 순서를 내가 아는 대로 딱 해서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게 키워드단 말이에요. 그게 뭐 키워드.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딱 넣어주면 얘가 또 기가 막히게 날 잘 알아요. 왜 안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젠마나 챗GPT를 오늘 처음 쓰면 얘가 날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챗GPT 같은 경우는 만 3년을 넘게 썼거든요. 3년 하루에 평균 제일 적게 쓸 때 3시간부터 평균적으로 10시간 썼다 그랬잖아요. 10시간 썼잖아요. 얘가 내가 요즘 좀 내가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쓸 때 전혀 새로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창을 새로 열어가지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데 얘가 내가 평택대학교 교수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공이 뭘 한 줄 알고 있고 요즘에 AI 융합대학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 자식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질문도 안 했어요. 넣지도 않아요. 새로운 창에다 열어갖고 새로 하는데 알아서 지가 생각해가지고 기분 나쁘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걸 내가 용납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편하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대답하니까 야 이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키워드 갖고 뭐가 되겠어? 얘가 하나의 AI 도구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쓰면 얘가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학습이 돼 있어서 내가 오늘 물어보지 않는 1, 2년 전에 물어본 정보도 기억을 해갖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다고요. 기획서를 써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Presentations AI. 이거 이제, 여기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건데, 사용자 역할에, 이제, Presentations AI 이따 들어가 보시면은, 실습 시간에 AI 들어가 보시면, Presentations AI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얘가 다짜고짜 창에,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직업이 아니고, 뭐, 교수 이런, 회사원 이런 게 아니고, 그 역할. 당신이 뭐 회사의 리더인지 아니면 뭐 마케터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직분을 물어봐요. 그 찍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찍으라니까 찍었어요. 찍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프리젠테이션이 템플릿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얘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얘하고 얘는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얘는 자기 약간 역할을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가운데 있는 녀석이 제일 잘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젠스파크라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주제만 입력하면 전체 구조를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제가 무료를 중심으로 썼다 보니까 무료는 보통 10페이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20페이지, 30페이지까지 안 만들고 유료화가 다 돼 있더라고요. 키워드만 이제 쭉 한 결과만 보고 갈게요. 얘는 뭐냐면 젠스파크 실습인데 AI 시대의 창업 전략, AI 창업 전략이라고만 제가 딱 집어넣었거든요. 키워드를 집어넣었어요. 몇 개 단어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단어로 이루어진 거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거든요. 이렇게 쫙 만들어지더라고요. AI 창업, 미래를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젠마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지금 조사하잖아요. AI의 국내 시장 규모, 전 세계 시장 규모, 국내 시장은 전 세계에서 14.9%. 왜 지금이 AI의 최적 창업 시기인가, 뭐, 이렇게 이제. 요거 얘가 만들어준단 말이죠. 여기 얘가 젠마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어떠세요? 근데 조금 부족하긴 한데,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이 페이지에 수정이 필요하면 이 페이지만, AI 그 심볼이 있거든요. 버튼 누르면은 바꿔줘요. 그리고 텍스트를 쳐갖고 지시할 수도 있어요. 지시하면,
내가 파이 차트 마음에 안 들고 막대 그래프로 바꿔줘, 바꿔준다고요, 제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수작업으로 편집할 수 있는 모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 번의 스토리를 쫙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뼈대가 금방 만들어지죠. 만약에 이 뼈대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키워드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수정해달라 그러면, 아니면 몇 페이지하고 몇 페이지 사이에다가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건 좋은데, 디자인적인 거, 특히 이런 거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 컨텐츠에 집중해가지고, 컨텐츠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컨텐츠를 보완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해주는 대로 하면 너무 일반적인 얘기에 치중하거든요. 이태기 교수 맞춤형이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창업을 막 하려고 그걸 고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걸 내가 고치지는 않았거든요. 고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하실 때는 이걸 고쳐야 된다고. 디자인까지는 뭐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심지어 디자인도 고치려면 이대로 나갈 게 아니고 디자인 친구가 있으면 디자인을 리뷰를 하면 더 좋죠. 그러면 그게 맞춤형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AI를 다 의지하지 말라고요. 최소한 뭐 70%, 80%, 90% 의지하는 건 되는데 100% 의지하는 건 그건 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정말 무의미해요. 저는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수정해갖고 내 것으로 안 만들어서 제출 안 하면 빵점으로 처리해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공부도 되고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도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보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시장조사 자료 같은 경우는 얘가 시장 자료 조사를 어디 걸 썼는지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걸 어디 걸 썼는지를 표시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긁어서 챗GPT 같은 거 갖고 와서 물어보면 확인을 해서 반드시 그걸 다,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유료를 쓰고 더 퍼펙트한 걸 쓰면 더 되긴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뭐 다 자동화 그쪽으로 그런 건 가는데 어쨌든 아무리 자동화돼도 디테일하게 손대야 될 나의 영역은 남아있는 거다. 그게 뭐예요? AI 시대의 인문학.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태기 교수. 우리는 AI의 종이 아니고 AI가 나의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 안 남아있어야 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습관화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AI에 지배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AI 지배되는 게 이런 엄청 고도화된 걸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날 지배할 수 있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너무 기술에 취해가지고 막 엊그저께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하다 보니까 되게 당혹스러워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냥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당황할 일은 아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 너무 욕심부려갖고 다 잘하려 하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라도 꾸준히 사용해보는 게 중요하다.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많이 만들죠. 자,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Presentations AI. 아까 보면 두 번째잖아요. Presentations AI. 얘는 저는 이제 구글 아이디로 그냥 들어갔거든요. 여기 무료 아이디예요. 무료도 잘 되더라고요. 얘는 10페이지 정도까지 만들어주긴 하는데 상당히 제가 좋았던 건 퀄리티가 제일 높더라고요. 컨텐츠 퀄리티가 높다는 건 저는 항상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컨텐츠의 구성이 치밀하게 잘 만들어져요. 컨텐츠가. 파워포인트도 하나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스마트 시티의 미래라는 주제를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스마트 시티의 미래라고 지어놓고 여기에 오른쪽에 요거 버튼, 요게 이제 생성하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요거 지금 로그인 한 상태죠. 저 끝에 보시면 로그인 한 상태면 이 창이 뜨고 이거 누르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왜 있냐면, 자, 두 개를 제가 만들었어요. 뒤에 것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제가 스마트 시티의 미래라고 아까 쳤다 했잖아요. 스마트 시티의 미래라고 쳤잖아요. 요걸 만들어줬어요. 옆에 이렇게. 네, 제가 이미지,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잘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무료 사용자는, 다른 무료는 8페이지가 됐든 10페이지가 됐든, 그 소스를 바깥으로 갖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PPT를. 얘는 공짜나 바깥으로 못 갖고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다 이미지를 떴어요. 그냥.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돈 내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퀄리티는 괜찮은데, 돈 내라 하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는 뭐였냐면은, 제가, 야, 프레젠테이션 AI를 소개해봐라. 프레젠테이션 AI를 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3페이지로 딱 한 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 도구다. 뭐 여기 보면 나오고, 이런 걸 지원합니다. AI 기반의 템플릿,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 지원해준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젠스파크. 네, 이게 이제 젠스파크야. 젠스파크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이자 지능형, 뭐 얘도 마찬가지죠. 대화형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젠스파크 로그인하면 첫 번째 화면이거든요. 첫 번째 화면이에요. 첫 번째 화면에서 요 아래에다가 여기가 입력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성형 AI의 사회적 영향 이렇게 키워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요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가 자, 슬라이드가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지금 딱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만들더라고요. 얘를 만들고 나서 좀 기다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얘는 과정을 다 보여줘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요. 스토리텔링을 자기가 한 다음에 뭐하고 있나? 이게 단가? 그랬더니 좀 더 기다렸더니 여기에다가 진짜 슬라이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슬라이드를 막 또 만들어요. 그 과정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신 이제 다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슬라이드가 이제 이거 뭐 10장이고 다 만들어진 딱 결론까지 나왔잖아요. 끝난 상태에서 요 위에 버튼이 바뀌어요. 저 위에 버튼이 보면은 저기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떠요. 그럼 저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내보내기는 그냥 PPT로 내보낼 거냐, PDF로 내보낼 거냐, 이거 이제 내보내기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익스포트인데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은, 플레이 하면은, 이제 이게 슬라이드 첫 번째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 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만들어요. 조금, 그런데 이제 저 안에 있는 슬라이드를 밖으로 끄집어 나오니까 조금씩 디자인이 깨지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좀 마사지를 다 한 거거든요. 디자인이 좀 얼그러졌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PPT 소스는 주긴 주는데 그대로 잘 옮기지 못하고, 물론 그림이나 이런 걸로 이제 PDF나 그걸로 출력하면 그대로 오겠죠. PPT 소스로 와가지고는 사실 PPT 소스도 우리 365 PPT 소스하고 똑같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단순히 얘네들 AI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예.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실습하시면서 제가 얘기해준 툴들을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요. 자, 오늘 강의의 줄거리는 이 정도로 하시고, 자, 초급 과정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중국 과정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과정으로 가실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신청을 해주시고, 중국 과정은 조금 더 이제, 이따 조 교수님, 선생님 저기 커리큘럼 준비돼 있나요? 이정환 선생님, 커리큘럼 준비돼 있어요, 중국요? 예, 이따가 보시면 알겠고, 조금 더 업무 중심적으로 돼 있고, 다양한 소스가 준비돼 있고, 실제 사례도 아마 외부 강사님이 오셔갖고 발표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혹시 이제 중국 과정은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고급 과정은 프로젝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프로젝트 과정인데, 중급에서 하셨던 분들하고 초급에서 하셨던 분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급에서 혹시 중급으로 안 가신 분도 초급에서 내가 팀 프로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고급 과정 공시될 때, 공지될 때 그때 같이 또 참여하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선생님들하고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